자, 139쪽에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139쪽이에요. 139쪽. 자, 요거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된다. 그럼 일단 우리가 요 방정식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유리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뭘 써볼까?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4니까 뭐 인수분해나 이런 방법을 쓰기 좀 어렵잖아요. 뭐 해볼까? 인수분해 안 되면 뭐해? 근해 공식 써.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하고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뭐가 돼요?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 8A에 얼마지? 32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41인가요? 이게 되나? 그치? 그러면 요 숫자가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제곱수가 돼줘야지만 루트 밖으로 뿅 나와가지고 루트가 없이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A에 대해서는 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 A 자리에다가 1씩 집어넣으면서 얘가 제곱수가 되는 상황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가 끝일 것 같아. 그치? 그보다 더 커지면 음수가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곱수를 만드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들어가면 제곱수가 되나? 안 되죠. 네. 1 탈락. A에 2 들어가면 제곱수가 되나? 네. 되네요. 그죠? 41 빼기 16이니까 25가 되죠? 25. 2 합격. 3이면 안 되겠죠. 17 되니까 안 되고 4면은 그죠? 32가 되니까 9가 되네. 합격. 5면은 얘도 되네. 와,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는 거네. A 값이. 그치? 제곱수를 만드는 A 값이 3개나 있고 그러면 그 A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은 얼마겠어? 11이죠. 11. 답은 11. 네. 처음에 근해 공식으로 시작한다라는 생각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 두 가지 생각만 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986번 가겠습니다. 자, 986번은 2차식 제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2차식 제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 자, 어떤 정수 요거를 뭐 n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n제곱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쵸? 맞죠? 그러면은 얘가 n제곱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모두 구하시오. 얘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이거는? 정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방금 전 문제처럼 한번 가볼까? 자, 여기서 이걸 이제 주인공을 n으로 보지 말고 x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x 값인데 그 x가 정수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x가 정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의 x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다시 한번 또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얘는 짝수 공식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플러스 2에다가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때 이 결과물이 정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또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n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얘가 또 제곱수가 되겠네. 그죠? 얘가 제곱수. 그러면 어떤 n제곱에서 7을 뺐는데 그게 또 제곱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제곱수들을 우리가 쭉 나열해 본다면 1 다음 제곱수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25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제곱수들을 쭉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이 제곱수와 제곱수 사이에 이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죠. 그치? 그러니까 제곱수와 제곱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니까 지금처럼 n제곱도 제곱수인데 n제곱에서 7을 뺀 게 또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지? 누구와 누구지? 얘네 둘만이 지금 7 차이 나는 제곱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제곱에서 7을 뺀 것이 또 제곱수가 된다라는 것은 n값이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4제곱 16에서 7을 빼서 9라는 제곱수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럼 n자리에다가는 4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n값이 4면은 요게 지금 요거 자체가 9가 되는 거니까, 그지?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통째로 9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2 풀마 3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쵸? 그러면 x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5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갈 수 있겠네. 그지?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 제시한 것과 조금 주인공을 바꿔 생각해가지고 접근해줘야 되는 문제겠다. 자, 이게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987번. 자,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근이 이거고 요게 15일 때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 시우가 한번 해볼까? 근의 공식 한번 해줘, 시우야. x는 x는 짝수공 써도 되겠다, 그치? 11분의 3 풀마 루트 9 마이너스 11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그 결과가 이거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바로 관계가 보이네. 서진아, 여기서 보이는 관계식 두 개. 관계식이라기보다는 b 값이 얼마예요?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3이겠네, 그치? b는 3. 또 하나 식이 하나 보이지? 뭐죠? 그치. 그럼 11a 넘겨버릴게요. 넘겨버리면은 11a 플러스 c가 9인 거네, 그치? 그럼 이 식에다가 문제에서 또 식 하나 알려줬으니까, 이거 하나 알려줬으니까 8a 플러스 c는 15다. 이렇게 두 식을 연결해버리면 바로 ac 나오겠네요. 자, 빼주면 준상 3a가 a는 얼마? 오케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주니까 c는 얼마? 31. 그쵸? 자, 그럼 a 빼기 b 플러스 c는 얼마일까? 26. 그렇죠. 쉬운 문제다. 그죠? 내 공식만 쓰면 바로 풀리는 문제고요. 자, 내려갑니다. 988번. 988 한번 풀어봐, 얘들아. 자, 풀어가지고 답이 나온 사람들은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답이 맞으면 내가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냥 쭉 풀면 되는 문제죠. 뭐 특별히 어떤 그런 뭐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냥 풀어보자. 전개시키면은 4x 제곱에 마이너스 11x인가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여기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8 마이너스 2인가?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나왔니? 그럼 이제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근해 공식 써주면은 x는 4분의 3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인가? 네. 그죠? 그러면 4분의 3 풀마 루트 17인데 우리는 그 중에 음수인 녀석이 궁금하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 요 녀석만 집중해서 보면 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루트 17이라는 녀석이 4점 몇인 거 다 알잖아요. 4점 몇, 그쵸? 그러면 3에서 4점 몇을 뺐잖아. 그럼 뭐겠어? 1점 마이너스 1점 몇이겠죠? 네.
근데 그거를 또 4로 나눴잖아요. 그죠? 네.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0. 몇몇몇 이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0. 몇몇몇이 정수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야. 아,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 있는 숫자잖아. 그치? 그럼 n값을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얘라고 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치? 어렵지 않죠? 자, 넘길게요.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에서 이거 989번 같은 게 간단해 보이지만 또 상당히 또 헷갈리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문제인데 fx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할 거야.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 알파와 베타를 넣을 수 있다. 넣으면 성립한다. 그치? 그러니까 f 알파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럼 봐봐. f 4x-3은 0이다 라는 식을 만족을 시키려면 자,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x가 알파여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누가 알파여야 돼? 이 부분이 뭐여야 돼? 얘가 알파 돼야 되는 거야. 그쵸? 아까는 요 녀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번에는 x 자리에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4x-3이라는 부분 전체가 이 전체가 알파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f 베타가 0이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4x-3이라는 부분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면 베타가 되면 그때의 x 값이 요 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 자,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으면 4x-3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그때의 x 값을 찾아야 그게 이 방정식의 해인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x가 궁금하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3 어떻게 하고? 이항시키고 4 어떻게 하고? 나누고. 자, 그럼 이때 x 값은 뭐가 될 거냐면 알파에다가 3 더하고 4로 나눈 거 또는 뭐야? 베타에다가 3 더하고 4로 나눈 거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면 4분의 자 둘이 더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일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말해줬으니까 답은 뭘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혼자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요거 전체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될 때, 그치? 요거 전체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될 때, 요 생각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죠? 자, 내려가 볼게요. 990번은 뭐 무난한 문제네, 무난한 문제. 요거 스피드로 한번 갈까? 자, 풀어서 가장 먼저 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자, 봐봐. 야, 여기 당연히 우리 보자마자 치환했을 거 아니에요. 네. 치환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2, 6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6 나왔죠. 근데 이 a가 x 플러스 y를 말하는 거니까 x 플러스 y가 2거나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거에다가 x, y가 3이다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또는 요렇게. 자, 그럼 일단 뭐 둘 중에 뭐가 하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한다면 우리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곱셈공식 변형 아니에요. 그죠? 얘를 일단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얘를 몇 번 빼? 2번 빼지. 근데 얘 제곱하면 4잖아. 그리고 이게 2번 빼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x, y는 분명히 실수라고 했는데 제곱을 시켜서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쵸? 이런 건 바로 날려버리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경우로 가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이놈의 제곱 36에서 얘를 2번 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예요?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스피드 퀴즈가 좋구만. 자 991번 보겠습니다. 991번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만나면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등장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심화된 문제입니다. 우선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뭐 해야 돼? 대입해. 대입해서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3제곱 마이너스 4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고 싶어? 아니, 알파에 우리가 2차까지는 많이 해봤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뭐 4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알파로 나누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파 제곱으로 나눠. 그렇지. 알파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알파 제곱으로 나눠야 그래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알파 제곱으로 나눠줄 거예요. 나누기 알파 제곱.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알파 제곱이랑 누구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될까? 그렇죠. 요거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줘야 돼. 그치?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분의 1을 앞으로 당겨주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얘네가 이제 친구잖아. 그죠? 얘네를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맨 뒤로 빼서 이런 모양으로 일단 만들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아직 조금 미완성이에요. 그지? 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바꿔야 되는데 그 조금 더는 뭐냐면 이 부분을 얘의 제곱 하고 뭐 붙이면 돼?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2 붙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뭐랑 같냐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2 뺀 거랑 같다.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승원이 이거 알고 있어? 또 이거 해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2만 싹 빼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은 요거 제곱 빼기 2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하나 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생겼잖아. 요게 뒤에 거랑 만나서 어떻게 돼? 요렇게 돼요. 그죠? 이해되니? 요거 있던 자리를 요걸로 그대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 전체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치환해줬을 때 요렇게 해줬을 때 아주 단순한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됐죠. 그쵸? 그래서 치환 딱 해주는 순간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2, 3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이죠. 그쵸? 그리고 이 a 값이 곧 문제에서 물어본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이잖아.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죠? 마이너스 2랑 3인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보기에 있는 건 누구? 3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요런 문제고요.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992번은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 2차 방정식 얘의 근일 때라고 했는데 이거 아주 쉬운 문제다, 그지? 뭐 첫 번째 방정식은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잖아. 얼마? 84에 풀 맞아, 그죠? 그럼 x값 두 개가 뭐뭐 나와? 마이너스 8 또는 4겠지.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누구겠어, 당연히? 4죠. 뭐 굳이 두 번째 거 풀어보지 말고 그냥 이 둘 중에 하나가 공통인 근일 거니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4를 우리는 공통근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그 4가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두 번째 방정식에다 그냥 뭐 해버리면 돼?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은재 불러주세요. 8 4a 마이너스 2a는 0이죠, 그쵸?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9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3번 볼게요. 93번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면 요런 모양이다. 이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식이라는 건 시우야, 우리가 무슨 풀이를 할 때 등장을 하죠? 요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 이게 무슨 풀이 과정을 할 때 이렇게 만들지? 1번 인수분해, 2번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3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4번 근의 공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할 때 그때 요 모양을 만들잖아. 그 과정을 지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얘네를 가지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mx니까 자, 요거만 딱 봤을 때 상수항 뭐가 필요해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얘에 대한 뭐가 필요하지?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죠? 반의 제곱. 그럼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1이라니. 2m에 대한 반의 제곱이니까 m제곱이 필요하지, 그치? 그럼 이 m제곱은 원래 없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더해준 거잖아. 그럼 우변도 어떻게 돼야 돼? 우변도 더해줘야죠, 그쵸? 와우. 그러면은 우변에 원래 m제곱이 있었는데 여기다 m제곱 하나 더 더해지니까 2m제곱이 되죠. 2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m이 있을 거고 6n이죠. 6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3n이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3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쪽이 이제 무슨 식이 돼요? 어떻게 생긴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쪽은 뭐 그냥 냅둘게요. 2m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3n제곱.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쪽에 있는 이 완전 제곱식과 문제에서 말한 이쪽에 있는 이 완전 제곱식은 서로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식이었잖아, 애초에. 그지? 그래서 이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과 이 완전 제곱식은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요 마이너스 3n이 m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n하고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을 또 우변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우변 그럼 우변의 m자리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3n으로. 그치? 그러면 이쪽에 m자리에다가 또 마이너스 3n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되니? 18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3n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거는 또 누구랑 같다고 해야 돼? 요거는 또 요쪽 우변이랑 같아야지. 그치?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이 결국은 좌변끼리 같고 우변끼리 같다라는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mn에 대한 결과를 두 개를 얻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준상아 이거랑 이걸 같다라고 놓으면은 자 18n제곱이랑 얘랑 계산돼서 15n제곱이고 그 다음에 15n제곱 플러스 6n이 n 플러스 10이랑 같은 거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
자 어떻게 하고 싶어? 아, 이 상태로? 그치. 무조건 5로 나눠야 돼.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3에 이렇게. 자, 그러면 n 값이 결국 뭐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정수 mn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수 mn n 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n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m 값은 뭐예요? m 값은 3 되겠지, 그치? 3. 그래서 mn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문제에서 m-n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예요? 4가 답이지, 4. 마이너스니까, 그치? 좀 복잡한 문제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뭐 6x 한 다음에 뒤에 뭐가 막 이렇게 붙어있어. 막 이렇게 뭐가 붙어있어. 그랬을 때 결국 이걸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것은 요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이 뒤에는 무조건 9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생기는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다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쪽을 어떻게든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기만 하면 그 모양과 이 모양은 똑같은 모양이라고 확신하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을 뽑아내는 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갔다 오세요. 자, 내려가서 994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요놈의 해에 대하여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q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생각나? 해를 갖도록? 은재야, 무슨 생각해? 상념이 많은데 지금? 해를 갖도록 하는 그럼 뭐가 생각나요? 뭐가 제일 딱 처음에 떠올라야 될까?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긴 돼. 근데 하지만 우리는 내용을 다 배웠잖아요. 뭐가 더 편해? 판별식이 편해, 판별식.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막 분수 막 해야 되잖아.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바로 판별식으로 가버리는 거지. 준상아, 판별식이 뭐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그치. 자, 근데 이 판별식이 해를 갖도록이라고만 말했죠. 해가 두 개다, 해가 하나다 이런 말 없이 그냥 해를 갖도록. 그럼 해가 두 개여도 되고 하나여도 돼 이런 말이잖아. 그럼 어때야 돼, 예림아?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커도 괜찮고 같아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넘겨서 계산하면 Q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Q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Q값의 범위 이게 그대로 답이죠. 1번 답이고요. 그랬을 때 유리수인 해를 갖도록 그랬죠. 그럼 이미 우리가 쓴 이 판별식이 25-4Q라는 요 부분이 결국 근의 공식에 어디에 들어있던 거야? 근의 공식의 그 루트 안에를 차지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봐봐. 얘를 우리가 그냥 근의 공식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모양이잖아요. 이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야?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꼭 0이어야 되나? 그쵸. 25-4q가 제곱수가 되면 되죠. 루트 밖으로만 벗어나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까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얘가 제곱수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수가 되는 상황. 그리고 또 Q값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Q에다 또 얼마씩 넣어보면 돼. 얼마부터? 1부터. 1, 2, 3 넣어보면 돼. 자, 1 넣으면 나오나? 제곱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2 넣으면 나오나?
안 나오죠. 3 넣으면 나오나? 안 나오죠. 4 넣으면 나오나? 4 넣으면 나오네. 그죠? Q 자리에 4 넣으면 제곱수 되네. 5 넣으면 안 나오죠? 6 넣으면 돼요. 6 넣으면 1 되잖아. 1도 제곱수죠? 그래서 Q 값은 4 또는 6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지? 1, 2번 다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 자, 내려가서 995번 보겠습니다. 자, 풀어봐. 그냥 치환해서 풀면 되죠, 그쵸? 치환해서 쭉 풀어버리면 3x 플러스 y가 뭐 나와요? 뭐 나왔어, 언제야? 1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우리는 지금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고 있으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자리 1 집어넣으면 y는 8 되는 거고, x자리 2 집어넣으면 5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면 2 되는 거고, 그쵸? 이렇게 세 쌍의 순서쌍이 생기겠다. 답은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숙제는 뒤에 143쪽부터 1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8쪽까지 얼마 안 되죠? 여기까지만 숙제를 해주시고 이거 수요일날 수업 있다고 없다고? 수요일날 없다고. 금요일날은 당연히 정상 수업이니까 금요일날 잘 맞춰서 오세요. 네. 수고했어요.